요거는 가공식품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요리할 때 식재료에 설탕을 추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판 음식, 가공식품을 찾으면 이미 거기에 많은 설탕이 첨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공고를 몇 가지를 했더라고요. 네. 첫 번째 보시면 단 음료 대신에 물이나 우유를 사용하십시오. 두 음, 번째, 주스 대신 바나나, 잘 익은 복숭아, 물기를 제거한 과일 통조림. 예, 이거는 아마 그 과일 퓨레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이런 부드러운 과일을 제공합니다. 자, 과일 스낵 대신 재료를 첨가하지 않은 냉동 건조 과일, 그러니까 동결 건조 과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이스크림 대신에 이제 과일이 들어간 일반 전유 요구르트, 달지 않은 집에서 만든 그런 요구르트, 파르페를 주면은 좋다고 하네요. 설탕이 많은 시리얼 대신에 일반 구운 귀리를 먹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오트밀이라고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쿠키나 유아용 단백질 바 대신 크림치즈를 곁들인 통밀 미니 베이글을 제공하십시오. 이거 애기들 꼭 빵을 먹여야 되면 사우도우 빵 같은 담백한 빵 같은 거에 크림치즈 음, 발라주면 되게 잘 먹거든요. 음. 다른 거 과자나 이런 쿠키 말고 그런 걸로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장 이유식 대신에 포장 유아용 식사 대신에 약간의 소스, 다진 고기, 채소가 들어간 파스타를 주면은 좋겠다. 요런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네요. 결국 전부 앞부분은 다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 대신에 자연 식재료를 이용하세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100% 과일 주스에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탄산음료가 첨가된 만큼 또 천연 설탕도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1화에서 얘기했지만 과일은 채소와랑 다르게 그 식이섬유는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도 당분에 비해서 비율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스에 대해서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일단은 주스 영양이 다양한 영양소가 부족하고, 이제 음, 충치 위험, 이게 단물이잖아요. 이게 치아에 네, 끈적하게 남아서 치아를 산성화시키면 충치가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 가스, 팽만감. 요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과다하게 들어가면서 네, 푸른 같은 거 먹으면 변비에 좋다고 푸른 먹이면 굉장히 가스차면서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면서 설사를 기축하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소화기에 좋은 현상일까? 요거는 의문점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그다음 과도한 당이 좀 장 건강에 조금 안 좋은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 천연 주스라 하더라도 좀 조심해라 그런 의미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살균되지 않은 주스에 박테리아 노출 위험이 증가된다. 근데 제품으로 나온 것들은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뭐 두 돌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먹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저희가 주스에 대해서는 또 준비를 해 두었죠. 네, 시원한 다음 주 음료수 편을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인 여기 간병인이라고 돼 있는데 베이비시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네, 가족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는데요. 조부모님하고 이제 조부모님이 봐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부모님하고 네. 베이비시터하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네요. 또 어린이집 그 보육을 담당하시는 네. 선생님도 나와 있고 음, 사실 이제 조부모님과의 마찰이 되게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음, 싶은데요. 이게 아이들 뭐 음식이나 이런 걸 그 신경을 좀 쓰다 보면 보통 어머님들이 한마디씩 하시죠. 뭐 우리 때는 이거 먹고도 잘 컸다. 뭐 이렇게 유별나게 구냐. 아무거나 잘 먹어야지.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음, 진지하게 내가 자녀의 식단이나 건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조부모님들도 그분들이 아이를 키웠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격차라든지 어떤 환경을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몰라서 아무거나 먹이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인지를 시켜주시고, 좀 이렇게 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자녀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알레르기라든지 요즘 현대 아이들이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네,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단을 한다라고 좀 충분히 어필을 해주시면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쉬웠거든요. 그리고 베이비시터의 경우에는 엄마가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기고요. 조금 어렵게 이제 아당주 카페에서도 얘기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네. 보육시설에서의 부분이 좀 있죠, 마찰이. 네, 이것도 어린이집 선생님하고는 정말 개인적으로라도 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너무 자주 아프고 입원 퇴원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선생님한테 얘한테는 좀 단 거, 간식, 과자, 초콜릿 이런 거 좀 안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단 음식들을 많이 제한하고 나서 애가 잘 안 아프니까 선생님들도 그걸 좀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같이 나눠 먹는 거, 이제 뭐 선생님들이 말주 하나씩 잘 나눠주시잖아요.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는 거는 좀 아이 정서상 좀 안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따로 뭘 챙겨주거나 엄마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살짝 배가 고픈 시간이 있는데 따로 뭐 떡이 있다고 빵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따로 주지는 마시라. 저녁 식사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단 것은 가능하면 줄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정말 선생님한테 좀 진심으로 음, 그렇게 좀 얘기를 하셔야, 말씀을 좀 드리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 아당주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 경우에는 좀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었거든요. 이렇게 조리, 조리실이 따로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었고, 좀 어느 정도 그런 아이들 식사에 대한 좀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부모들에게 따로 뭐 아이들이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탕이나 마이쮸 가져와서 나눠주고 이런 거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이런 건 가져오지 마시라. 우리는 안 나눠줄 거다. 라고 했었고, 충분히 그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간식이나 간식도 다 직접 조리한 간식들 위주였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변하려면 모두가, 국민들 대다수가 어, 아이들에게 이런 식품은 좋지 않다. 가공식품과 당은 줄여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좀 보편화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희가 그 어린이집에서 되게 곤란했던 게, 큰아이가 다른 친구들은 젤리도 가져오고 과자도 가져오고 초콜릿도 가져와서 막 나눠 먹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뭐를 좀 음, 사주라. 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제가 또 젤리를 사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방울토마토 같은 거 씻어서 주거나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된 치즈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한 번씩 사다 주곤 했는데, 사실은 외부 음식은 좀 차단을 해주시는 게 네. 좀 맞지 않나.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좀 그런 거를 인지를 하시고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저희 아이들이 이제 나눠주는 과자를 받을 때는 저는 먹으라고 해요. 먹는데 대신에 한 개만 먹어. 뭐 요거를 얘기를 꼭 해줘요. 예. 네.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저희 원래 뉴스, 우리나라 뉴스로 돌아와서, 또 추가적인, 설탕 제한 외에 또 추가적인 아이들 식사에 대한 지침을 좀 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 비타민 D 얘기가 나오네요. 아기들에게도 비타민 D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아이들은 모유와 6개월 이전까지는 모유와 분유가 주 식사가 돼야 되고요. 하지만 아마도 이런 부분이 추가된 이유는 이제 현재는 이제 모유에도 결국 모유라는 게 결국 엄마의 그 영양 상태가 좀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에게도 비타민 D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비타민 D는 이제 칼슘 흡수를 도와서 뭐 뼈 성장 뭐 이런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알레르기 예방에도 되게 중요한 비타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계란 노른자나 간이나 그리고 등푸른 생선 등에 많으니까 이거를 이유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게 좀 정 힘들다 싶으면 좀 보충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사에 보면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음식들을 조금씩 접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예를 들면 땅콩이 포함된 음식을 생후 1년 이내에 섭취하기 시작하면 향후 땅콩 알레르기가 발생할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설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알러지라는 게 사실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건데, 돌도 안 된 애기가 이 음식을 씹어봤자 얼마나 잘 씹겠어요. 아무리 이제 곱게 갈아준다 하더라도 그게 몸에 안 받거나 소화 가치에 미쳐되지 못하면 알러지가 생기는 건데, 이게 소화 능력이 제대로 발달이 되려면 만 3세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조금 피해주면서 가능한 좀 노출을 좀 늦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예. 맞아요. 이게 사실 대규모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가이드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땅콩 알레르기가 특히 언급이 된 이유는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저희보다 이제 땅콩 뭐 스프레드라든가 이런 섭취율이 되게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이제 땅콩 알레르기에 대해서 걱정할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땅콩을 6개월 생후 1년 이전에 접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신부와 모유수유라는 그 여성 가이드라인도 있다고 하는데 매주 해산물을 섭취하라고 돼 있죠. 이제 이게 결국 DHA, 오메가3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것 같은데요. 주의할 거는 여기 수은 함량이 낮은 생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수은 함량이 낮은 생선, 높은 생선은 이제 삼치, 참치 이런 대형 생선을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뭐 고등어라든가 조기 이런 것들은 좀 수은 함량이 낮으니까 DHA 공급을 위해서 좀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조개나 갑각류 같은 경우에는 좀 환경 공해로 인한 중금속 수치나 미세 플라스틱 수치가 높다고 해요. 아무래도 임산부들은 좀 외부로 유입되는 독소가 해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주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이전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비만, 심장질환, 당뇨 등을 예방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소, 과일, 통곡물 중심으로 식사하고 당분, 포화지방, 나트륨 섭취를 제한할 것도 권장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저희는 조금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일단 과일을 언급한 거는 이제 항상 채소랑 과일이 같이 가는 그 경향 때문에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그 외국 가이드라인에도 봤지만 거기서 주스 섭취를 제한했잖아요. 과일 자체는 좀 과당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 두 조각 이렇게 좀 제한해서 먹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트륨 섭취를 좀 제한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저탄고지나 케토제닉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이미 지나치게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당분 때문에 오히려 나트륨이 너무 과도한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트륨 자체가 미네랄이거든요, 결국. 적정량은 필요해요, 분명 우리 몸에. 그런데 그걸 너무 좀 제한하는 거는 좀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이 되게 정직해서 입맛에 잘 맞는 것들은 그게 되게 우리 몸에 이로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그 염도를 가져야 맛도 있지만 몸에도 좋은 적절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 3년 정도 식단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네. 예, 제가 어느 아는 집에 아기도 정말 밥을 안 먹어, 밥을 이제 식사를 너무 제대로 안 해서 되게 속을 썩히는 집이 있었는데, 밥 안 먹는 애들 정말 이제 엄마 애 같아고 스트레스죠. 진짜 밥 먹는 시간이 전쟁이고. 그런데 그 아기가 한 19개월, 20개월 정도 됐는데, 엄마가 소금 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기들 음식은 소금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20개월 된 아이한테 그 소금기 하나 없는 그 밥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20개월이면, 차라리, 네, 네. 저 같으면 차라리 소금 간 조금 해주고 좀 맛있게 해서 아이가 잘 먹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뭐 아이들 유아식을 위한 저염 간장, 저염 소금도 이제 나와 있던데 그런 거를 뭐 적당히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간장이나 소금 양을 좀 줄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애기 음식에는 소금 넣으면 안 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적당히 많이는 너무 과다하지 않게 약간 적당히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무염은 가지 맙시다. 무염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특히 네네. 꼭 필요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인 걸 잊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당줄 관련한 최신 기사를 리뷰하고 저희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키 쑥쑥, 내 똑똑, 몸 튼튼, 아당줄 지금 시작하세요. 우리 알레르기 아이들이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당줄 지금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